여기 그리스의 한 부대 안. 어느 군인이 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아니, 미국, 일본도 아니고 한국이랑 합동훈련을 한다고? 갑작스럽게 결정된 한국과의 합동훈련이 영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인데요.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이렇게 울분을 토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시죠. 울고 웃는 해외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는 희노애락 TV입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해외 커뮤니티 레딧에 있는 사연을 재구성하였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감동적이고 재미난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희노애락TV에 제보해 주시면 꼼꼼히 검토 후 영상으로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 공군 대위인 알렉산더입니다. 제가 소속된 부대는 제31특 수작전 비행대대로 그리스 공군 특수부대입니다. 항상 나라를 지킨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그리스 공군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책임의 무게는 엄청난 압박이었기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매사에 정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의 연합훈련 이후 제 인생과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잘 알지 못했던 나라에 대한 의구심이 어떻게 존경과 동경으로 바뀌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부대에서 소수 정예를 차출해서 한국의 특수부대와 연합훈련을 하는 일정이 잡혔습니다. 미국이나 독일의 특수부대와 연합훈련을 한다면 이해했겠지만 한국과 훈련을 한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자존심이 상했죠. 그것도 한국이 그리스로 오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한국으로 가야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됐고요. 한국은 분단국가 아닌가요? 미국의 지원이 없다면 언제든 침략당할 수 있는 나약한 나라라고 생각했었죠. 저는 부대에서 차출된 인원에 포함되어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떠나던 날은 전형적인 그리스의 회색 날씨였습니다. 피부에 달라붙어 뼛속까지 스며드는 그런 싸늘한 날씨였죠. 12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입출국 심사를 하려고 보니 엄청난 인파가 몰려 있었습니다. 알아보니 중국 관광객들이었어요. 공공장소인데 왜 이리 시끄럽게 떠드는 거죠? 너무 시끄러워서 얼른 자리를 뜨고 싶었습니다. 어느 순간 제복을 입은 공항 경호원이 와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더군요. 이내 중국 관광객들은 떠드는 것을 멈췄습니다. 출국 심사를 하는데 그리스와는 달리 한국은 출입국 키오스크로 간단하게 처리하는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수북히 쌓여있던 서류줄을 서서 기다리던 여행객들은 보이지 않았고 가벼운 터치에도 반응하는 화면이 종이 양식 하나 작성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였다면 1시간은 걸렸을 텐데 단 15분 만에 모든 인원이 출국 심사를 마치다니 정말 놀랐습니다. 역시 한국은 모든 업무 처리가 빠르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죠. 그리스도 이런 부분은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 관계자의 인솔에 따라 이동을 해야 하는데 일정에 차질이 생겨 2시간 정도를 공항에서 대기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저희는 근처에 보이는 벤치에 자리를 잡고 기다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항 관계자분들이 자기를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따라가 2층으로 올라가니 공항 내에 잠을 잘 수 있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공항에 이런 시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내부에 운동시설과 샤워시설이 있었고 배가 고프다면 근처 식당을 이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특수부대 임무상 세계 각국의 공항을 이용해봤는데 이런 시설은 처음이었어요. 시설이 너무 좋아서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는데 관계자분은 이 모든 시설이 무료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제가 한국에 정말 놀랐던 일은 지갑 분실 사건이었습니다. 한 부대원이 이동 중에 지갑을 떨어뜨렸는지 어느 순간 지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현금도 있었지만 한 장밖에 남지 않은 부모님의 사진과 아내의 편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정말 암울한 표정으로 지갑을 찾을 수 없을 거라며 머리를 저었죠. 하루에도 수천 명의 승객이 드나드는 공항에서 지갑을 찾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울 테니까요. 그런데 한국군 관계자분은 전혀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어디로 전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상황에 걱정을 하지 말라니 믿을 수가 없었고 그냥 마음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 후 한 통의 전화를 받더니 지갑을 찾았다고 하더군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사람들은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고
분실물을 습득하면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노력한다고 하더군요. 어떻게 이런 국민성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제가 몰랐던 신뢰, 낯선 사람의 선함, 가슴 뭉클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을 그리스보다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던 제 자신을 반성했습니다. 그렇게 부족한 잠을 채우고 2시간이 지나서 한국 공군 부대로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가는 길에 이번 훈련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의 부대에서는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우리의 기술이 구식이 될 정도로 발전한 나라에 가는 걸까요? 아니면 아무런 가치도 교환되지 않는 형식적인 외교에 불과한 것은 아닐까요? 공군 부대로 가는 길은 순조로웠고 한국의 인프라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지 알 수 있는 도로였습니다. 도착해보니 소수 정예로 차출된 특수부대원과 정비사, 파일럿까지 여러 대원이 공군 기지에 모였습니다. 활주로에 늘어선 항공기들은 최신 항공 우주기술이 집중되어 있었어요. 한국 장교들은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군대의 격식과 오랜 전후의 따뜻함이 어우러진 모습으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전술 토론과 실제 시범이 혼합된 그날의 일정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어요. 그들의 영어 실력은 완벽했는데 시간을 내요. 저도 한국어를 조금이라도 배웠으면 좋았을 것 같은 아쉬움이 남았어요. KF-16 전투기 시범은 경외감과 부러움이 교차하는 경험이었어요. 한국 조종사들이 기체를 조종하는 정밀함은 타의 추종을 부러워하더군요. 하늘에서 춤을 추는 전투기들을 보면서 한국 전투기 조종사들의 기량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나 세계 국방력 순위 6위인 한국이 얼마나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어요. 그들의 훈련을 지켜보며 우리 부대원들은 경계심이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며 그들의 훈련 방식과 기술에 대해 얘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오후에는 전략과 기술 세션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첨단 네트워크인 통합방어 시스템을 소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AI를 활용하여 외부의 위협을 모니터링하고 평화를 수호하는 작전의 핵심이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앞으로 다가올 날들을 생각하며 마음이 들뜨는 채 잠들었어요. 저는 이번 연합훈련의 진정한 목적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더 잘하고 더 발전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서 배우고 날이 갈수록 경쟁하는 세상에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연합훈련 셋째 날, 저는 기대감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공군의 중추인 정비사와 엔지니어, 즉 조종사들에게 모든 영광을 안겨주는 숨은 영웅들을 직접 만나러 가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비 경납고에 다다랐을 때 그 거대한 규모를 실감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그리스 부대에서 익숙했던 경납고는 이 거대한 구조물 앞에선 왜소해 보였어요. 내부에는 여러 대의 항공기가 줄지어 서 있었고 각 항공기를 정비하는 기술자 팀은 정교한 동작을 선보였어요. 석영이라는 이름의 수석 정비사가 굳은 악수와 자랑스러운 미소로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그의 팀은 젊은 직원과 숙련된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모두 충격을 주는 수준의 집중력과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민은 엄격한 체크리스트와 유지보수 일정을 설명하면서 항공 안전과 방어 준비, 테세라는 큰 틀에서 볼트 하나, 전선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모든 작업이 신중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도구가 제자리에 있으며 모든 기술자가 자신의 역할을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문화의 꼼꼼한 성격이 정비사들의 정밀함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석영 씨는 엔진을 포함한 주요 부품 점검이 한창인 항공기로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는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기술 용어는 익숙했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기술은 제가 본 것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품의 문제가 되기 전에 예측할 수 있는 진단 시스템을 사용했는데 그리스에서는 아직 적용되지 않은 시스템이었습니다. 같은 특수부대인데 이렇게 수준 차이가 나는 것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이 아닌 정비사들이 주최하는 바비큐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불고기와 야채를 구워 먹으며 제복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불고기는 한국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라고 하는데 한식을 처음 먹는 부대원들도 너무 맛있어 했습니다. 석영 씨는 상추라는 채소에 고기를 싸먹는 방법을 알려주었는데 묘한 매력이 있더군요. 식사를 하며 군인으로서 겪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가족과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내 조국을 지킨다는 자부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 나라도 언어도 달랐지만 세계의 경계를 뛰어넘는 동지애가 느껴졌습니다. 오후에는 기술부서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단순한 진화가 아니라 혁명적인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추진 시스템부터 첨단 항공전자공학에 이르기까지 혁신에 대한 추진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한국은 세상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선도하려는 그들의 야망의 규모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서경의 브리핑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는 공군의 힘은 조종사의 기량이나 제트기의 날렵함만으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원 참모들의 힘과 독창성에 의해 측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군대의 진정한 힘은 하나로 똘똘 뭉쳐 응집력 있는 부대로서 작전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 있었고, 이 점에서 한국군은 탁월했습니다. 한국에서의 넷째 날, 해가 떠오르자 공기는 조용한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저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대한민국 공군 특수부대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음지에서 작전을 수행하며 항상 생사를 오가는 특수부대원들이었습니다. 특수부대의 훈련시설은 본대와 떨어져 사람들의 눈을 피해 기량을 연마했습니다. 훈련장에는 장애물 코스와 정밀 사격의 메아리가 울려 퍼지는 사격장이 있는 거대한 복합시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특수부대 사령관인 최 대령을 만났습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몸짓은 절제된 힘을 보여주었으며 억양이 있긴 했지만 영어는 명확하고 정확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그날의 활동에 대해 브리핑했고 그의 주변에 서 있던 부하들은 그들의 탄압과 힘을 조용히 증명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그들의 훈련 방식을 살짝 엿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운동과 훈련은 인간의 인내의 한계를 뛰어넘고 근육뿐만 아니라 정신력을 키우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저는 대원들이 속도와 효율이 뒤섞인 동작으로 근접 전투를 연습하는 모습을 경외심에 찬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이 대위는 항공기나 밀폐된 공간에서 한치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더군요. 특수부대의 팀원들은 놀라운 수준의 협동심을 발휘하며 하나의 조직으로 일했습니다. 훈련시설에 해가 지는 것을 보며 그날의 행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공군 특수부대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라 결단력, 기술, 불굴의 의지를 갖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경외감을 갖기 시작했고, 우리는 여러 면에서 달랐지만 하늘 위에서는 모두 한 형제였습니다. 어느덧 한국에서의 5째 날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 조종사를 양성하는 비행학교가 저의 목적지였습니다. 한국의 공군사관학교에는 최정예 엘리트들만 모이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비행학교에 들어서자 그리스에서 임관하여 훈련받던 시절의 기억이 떠올라 향수와 전우회가 교차했습니다. 아카데미에서 비행교관 우석을 만났습니다. 우석은 제자들의 도전과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늘을 향한 저의 여정을 떠올렸습니다. 우석은 저를 한 훈련 프로그램 초대했고 저는 젊은 생도들을 관찰하면서 그들의 눈에서 몇 년 전 제 눈에서 타오르던 것과 같은 불꽃을 보았습니다. 생도들의 질문은 호기심이 넘쳤고 시뮬레이션은 치열했으며 매사에 헌신적인 자세는 임했습니다. 오후에는 우석이 훈련 비행의 부조종사를 맡아달라는 제안으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흔쾌히 승낙했고 한국의 상공에서 최고의 팀워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통역이 필요 없이 비행기 조종하며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느덧 연합훈련 마지막 날이 되었고 저는 지상 높은 곳에서 땅과 바다가 뒤엉켜 펼쳐진 풍경을 내려다보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는 드물게 혼자 조종석에 앉아 한반도의 가장자리를 지나는 항로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아래로는 비무장지대의 DMZ가 펼쳐져 있었는데 분단된 국가에 남겨진 상처가 느껴지더군요. 조정실의 고요함은 지난날의 북적거림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과 그들이 나눴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배운 교훈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열정적인 교관 우석이 생각났습니다. 정비사들의 헌신, 항공 관제사의 정확성, 물류팀의 헌신도 생각했습니다. 오후 비행에서는 저는 다시 한번 하늘을 날았습니다. 3만 피트 상공에서 내려다본 아래, 세상은 엄청나게 커 보이기도 하고 무한히 작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늘 위에서는 국경이 보이지 않았고 지상에서 중요해 보였던 갈등은 우리 모두가 집이라고 부르는 지구의 웅장함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런 공간에 홀로 있으면서 이번 연합훈련에서 제가 경험한 일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더군요. 맨 처음 한국과의 연합훈련을 명받았을 때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말로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막상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은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한국 특수부대원들은 세계를 이끌어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스 특수부대 대위로 자부심을 갖고 있지만 한국의 부대원들도 자부심이 만만치 않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이 공군이라는 집단을 구성하는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한국에 오지 않았더라면 우물 안개구리처럼 그리스 부대가 최고라는 생각만 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군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제 인생 자체에 대한 생각을 바꿔준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 한국 부대원들을 향해 마지막 경례를 하고 따뜻한 포옹을 한 후 헤어졌습니다. 비록 저는 군인이라는 한 직업의 경험에 대해 얘기 드렸지만 한국에서의 뜻깊었던 기억을 담아 사연을 보내봅니다. 다음 휴가 땐 부대원들과 한국으로 여행을 오고 싶은데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인터넷을 검색하는 것보다 한국 분들이 추천을 해주시는 게 훨씬 정확할 것 같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확인하고 다음엔 한국 여행 경험을 사연으로 보내볼게요. 한국에서 합동훈련을 하며 많은 것을 배운 알렉산더 씨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분들과 공유하며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희노애락TV였습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오겠습니다.